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아까 분석 작업 하시던 거 시나리오 2게요. 시나리오 이렇게 만들어 봤었죠. 화면 아래에 보시면 시트 이름 있는 쪽 보시면요. 시나리오 1번 시트 앞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겨서 표시가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름 정의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뜨는 거고요. 현재 이 그림을 보면 시나리오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세율 인상, 세율 인하 두 개의 시나리오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값은 시나리오가 아니죠. 이거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필기시험에 이 화면을 딱 캡처해 놓고요.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이 시나리오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현재 값,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이렇게 세 개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고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세율 이 부분은 뭐 세율로 이름정이 되어 있고 이런 사안들은 소개 1, 2, 3으로 이름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맞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볼 수가 있고요. 세율이 바뀔 때 소개 1, 2, 3월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상하는 시나리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필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시나리오 2번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시나리오 2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익 금액의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20셀의 이름은 판매 금액 합계, F10셀의 이름은 이익 금액 합계, A13은 마진율, B13은 할인율로 정의하라 그랬고요. 시나리오는 두 개가 있는데 시나리오 1번은 이익 증가라는 시나리오, 2는 감소라는 시나리오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름 정의부터 하셔야 되겠죠. 시나리오 이름은 먼저 셀 이름부터 20셀 있죠. 20셀의 이름은 판매 금액 합계 이름 상자에다가요. 판매 금액 합계 이렇게 쓰시고 F10셀에다가 이름은 이익 금액 합계 이렇게 엔터를 치시고 A13의 이름은 마진율 B13의 이름은 할인율 엔터 반드시 엔터 치셔야 돼요. 이름 정의하실 때는 반드시 엔터를 쳐주셔야 적용이 되고 한 번씩 클릭을 해서요. 내가 이름 정의한 데가 잘 적용되어 있는지 오타 없는지 꼭 확인 한 번씩 해주시고 10점짜리니까 점수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기준을 잡고 블럭을 잡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가. 문제에서 보시면 마진율과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A13과 B13 두 개를 잡아요. 이렇게 A13, B13 두 개를 잡고 가상분석에 데이터에 보면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입니다. 추가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증가로 하시고 변경셀은 우리가 여기 블록 잡고 들어가면 되죠. A13, B13 꼭 여기가 내가 원하는 데가 잡아져 있어야 돼요. 여기 두 칸이 블록이 잡아져 있어야 여기도 자동으로 나오고 다음에 나왔을 때도 자동으로 칸이 생깁니다. 맞게 확인.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마진율은 얼마로? 45% 그대로 적을게요. 45% 하고요. 할인율은 3%. 0.03 적어도 되는데 잘못해갖고 3%라고 하면 30%가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대로 적어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또 다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라는 시나리오고요. 변경셀은 요거 잡아져 있고 확인. 그 다음에 얼마로? 25%, 8%, 25%, 8%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하고요. 요약 있죠. 요약 들어가셔갖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하면은 요약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요약을 하시고요. 자, 시나리오를 요약할 건데 결과는 어디가 되나요? 우리 문제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라고 한 거에 뒤에 있는 거 이게 결과예요.
여기서는 E10과 F10 두 개의 변동 시나리오니까 E10, F10 두 개를 새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새로 잡고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만드시면 되고요. 밑에 문제에 보시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이 시트의 바로 앞에 위치시키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옵니다. 내가 혹시 뒤로 보내줄 때만 문제에서 뒤에 위치시켜라 이렇게 할 때만 시트를 이동하셔가지고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앞에 나오는데 혹시 문제에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시나리오 이 시트 뒤에 위치시켜라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고요. 다 해놓고 위치 잘못 잡아가지고 점수를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항상 문제는 꼼꼼하게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정답과 일치해야 되면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름 정의하실 때 오타, 뭐 띄어쓰기, 시나리오 이름에 띄어쓰기 이런 오타 같은 거 나면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3번 예제로 보겠습니다. 자, 과목당 수강료와 강사료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이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A14의 이름은 과목당 수강료, B14의 이름은 강사료, H10의 이름은 이익합계로 정의하라 그랬고요. 시나리오 1번은 10% 인상, 2번은 20% 인상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네요. 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시나리오 하시려면은 첫 번째 할 게 이름 정의죠. 이름 정의 먼저 하셔야 돼요. A14셀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요. 과목당 수강료 엔터. 그 다음에 B14셀에다가 강사료 하고 엔터. 이렇게 이름 정의 하시고요. 그 다음에 H10에다가 이익합계 엔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문제는 A14와 B14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그랬죠. A14와 B14 요거 두 개를 잡고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하셔서 자, 추가 해가지고 시나리오 이름은 10% 인상이네요. 그대로 10% 인상 적으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아까하고 조금 다른 게요. 아까는 그냥 10%, 뭐 20%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를 쓰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 인상된 값이잖아요. 그러면 10%를 쓰면 안 돼요. 여기에가 이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가 인상된 값이잖아요. 그 값을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만 원에 10%는 4천 원이잖아요. 10%가 인상이 됐으니까 44,000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10%만 적으면 되는데 이 문제처럼 10% 인상된 값으로 지정 이렇게 나오면 값을 적어주셔야 된다. 자, 90만 원에 10%는 9만 원이니까 인상이 돼서 9만 9천 원이 99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죠. 하나 더.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계산이 어려운 계산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우리 버스 요금 같은 거 할 때 100원 인상, 100원 인하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한 계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계산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계산으로 봐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추가.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 인상이죠. 20% 인상 해서 확인. 자, 이제 20% 인상된 값을 적어야 되죠. 아까 10%가 4,000원이었으니까 20%는 2배가 되니까 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돼서 48,000원. 강사료는 아까 9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이었는데 10%는 9만 원이었으니까 20%가 되면 1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8만 원을 더하면 108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요약을 할 건데요. 요약을 할 건데 결과는 자, 무엇의 변동 시나리오일까요? 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라 그랬네요. 이익 합계 여기 H10셀 자동으로 잡아져 있네요.
무조건 자동으로 나온 셀을 믿으시면 안 되고 내가 꼭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생성이 되는데 문제에서 위 두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3 뒤에 위치시켜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트를 이동하라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시트 이동하실 때는 누르고 오른쪽으로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정 삼각형에 따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셔서 시트 이동까지 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십시오. 가끔 시트를 뒤로 보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마지막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6번입니다. 파일에서 열기. 여기까지가 분석 작업이고요. 이 중에서 두 개가 나와요. 이 중에서 두 개. 그러니까 10점씩 두 문제 20점이에요. 배점은 실기 기준으로 했을 때 배점은 입력하는 거 맨 앞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 5점짜리 있어요. 이 5점짜리는 그냥 버리는 점수로 보시면 돼요. 혹시나 시간이 남아서 다 작업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5점 타이핑 하시면 되는데 오타 하나라도 남으면 0점이니까 일단 5점은 일단 배제 시켜놓고 95점 중에서 난 70점 맞아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2번 셀 서식 했었잖아요. 무슨 서식을 어떻게 하시오 색깔 뭐 넣고 글자 크기 바꾸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2점씩 5개가 나와요. 10점. 이거는 이제 한 조건당 2점씩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부터 해서 저기 부분합 막 이런 아니 부분합이 아니고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필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5점. 근데 우리 조건부 서식 안 한 것 같은데 했나요 혹시? 제가 넘긴 것 같은데 먼저 네, 넘겼으면 알았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본 작업 3번이 5점짜리가 나오고요. 함수가 5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8점씩 40점.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 이런 거 2개 나와요. 그래서 20점, 10점씩 2개. 부분 점수가 없어요. 맞으면 10점, 틀리면 0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기타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매크로 기능하고 차트 기능이 있어요. 각각 10점씩 있는데 매크로는 2개가 나와서 하나에 5점씩 2개고요. 차트는 우리 기본 작업 2처럼 2점씩 5개 조건이 있어서 10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 점수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총 70점, 40분 동안 작업을 하셔야 되고 7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번은 오타 한 개라도 넘으면 0점이니까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1번은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시면 되고 못할 경우에는 5점 버린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자판이 날아간다. 엄청 빠르다.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요. 40분이면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니까 일단 다른 데서 점수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시험 보실 때 함수가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문제가. 함수를 풀다 보면 뒤에 걸 다 놓쳐요. 근데 뒤에 게 분석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4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하고 기본 작업 3번 하고 분석 작업부터 뒤에 거를 먼저 다 해요. 함수 빼고. 일단 점수를 확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함수를 푸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함수 풀다가 뒤에 거 다 놓칩니다. 40점이 통으로 날아가니까 일단 점수를 확보할 건 확보해 놓고 거기서 함수를 추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함수 최소한 3문제는 푸셔야 돼요. 5개 중에. 그래서 내가 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저장은 따로 저장은 그냥 저장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되고 뭐 파일명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필기를 합격하셔야 실기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순천에서 필기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접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거나 아주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분들이 접수를 할 것 같아요. 너무 시험 접수 잡기 힘들고 그래서 혹시 상황이 되시면 뭐 이렇게 1시간 이내의 거리는 그러니까 차가 있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라든가 진주 뭐 이런 데 여수 이런 데로 좀 생각하셔서 꼭 순천만 보지 마시고 지역을 그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피벗 테이블을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요약하고 분석하는 도구예요. 자, 예상하는 도구라고 나오면 틀려요. 필기시험에서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돼가지고요. 피벗 테이블은 뭐 예상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피벗 테이블은 예상이 아니고 요약 분석한다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이게 좀 가장 잘 나오는 블랙리스트 중에 한 개예요. 피벗 테이블 관련된 단어 중에서.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은 전부 다 데이터에 있었어요. 메뉴가. 그죠?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어요. 데이터에 없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서 부서명을 행레이블로 처리하고 값세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급의 평균을 계산해라 그랬네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에서 시작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의 숫자에서 뭐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교 사용을 하라 그랬고 피벗 스타일은 보통 6번을 보통 9번을 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블록을 잡고요. 전체를 다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맨 앞에 있어요. 삽입 맨 앞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요. 피벗 테이블 만들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뜨는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 그 데이터 범위를 이야기하거든요. 표범위. 이 표범위는 전체 블록을 다 잡아요. 다 잡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인데요. 새 워크시트에 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동일 시트에 H3에서 시작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을 하고 H3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내가 시작하라 했으니까요. 자, 확인.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필드 목록이 떠요. 필드 목록을 이제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문제를 보시면 부서명을 행 레이블로 처리하래요. 그럼 여기 부서명이라는 필드 있죠. 열 제목을 말해요. 필드라는 것은 부서명을 행 레이블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쪽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값에는 기본급, 일단 기본급 넣어볼게요. 값에다가 기본급, 그 다음에 야근수당, 그 다음에 성과금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평균이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면 합계로 나와 있죠. 합계로 설정이 되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바꾸려면 그 합계 콜론 기본급 뒤에 역삼각형 하나 있죠. 검정색. 검정 역삼각형을 눌러가지고 값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요. 여기에 가서 평균으로 바꿔줍니다. 함수를. 그러면 평균 값으로 계산이 돼요.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근 수당도 값필드 설정으로 가서 평균. 또 성과금도 값필드 설정으로 가서 평균. 전부 다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보시면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의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교 사용하라 했네요. 그러면 값 영역의 표시 형식, 이 값 영역은 여기죠. 이 값들을 오른쪽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숫자라고 하는 범주 있죠. 숫자. 표시 형식의 숫자에 가셔가지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를 합니다. 확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천 단위마다 콤마를 붙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피벗 스타일은 보통 9번으로 해라. 피벗 스타일은 여기죠. 피벗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떠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이 도구는 떠요. 빈 바탕을 클릭하면은 피벗 테이블 도구가 안 뜨고요. 피벗 테이블 위에서 그냥 아무 데나 클릭을 하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뜹니다. 디자인에서 이 피벗 스타일 있죠. 피벗 스타일. 이 창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여기 보면 피벗 스타일이 있는데 아이고 지금 제가 클릭이 안 되네요. 여기가. 여기 피벗 스타일 보통 9번으로 지금 밝게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올려보면은 피벗 스타일 이렇게 나오고요. 9번으로 보통에 이렇게 9번이라는 것이 뜨네요. 이 모양이네요. 이걸로 이렇게 디자인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피벗 테이블이고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시각화 시켜놓은 도구가 피벗 테이블이에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데이터가. 병리부일 때 이렇게 되고 기획부일 때 이렇게 되고 제가 데이터를 좀 알기 쉽게 분석해서 보는 도구를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이거 필드를 수정해서 배치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직급을 한번 보고서 필터에 한번 넣어볼게요. 직급을 갖다가 보고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위에가 직급이 생기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직급을 과장만 보고 싶다.
과장 체크하고 확인하면은 과장에 대한 데이터만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 보고서 필터를 넣게 되면 필터링하는 효과 이런 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제가 처음에 H3에다가 위치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필터는 어디에 생기나요? H3에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 건너뛰고 위에 생겨요. 그래서 이 H3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은 이 행레이블 글자 있죠. 이 행레이블 글자가 H3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딱 피벗 테이블은 H1을 뭐 위치로 했다. H1에 위치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H1이 아니고 H3에 우리가 아까 잡았잖아요. 그죠? 보고서 필터는 별도의 다른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기준 위치는 행레이블 역할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H3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한번 해볼게요. 또 다양한 모양의 피벗 테이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도 되게 직장에서 인기가 많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으면 한눈에 싹 안 들어오잖아요. 뭐 정렬 필터 해볼 수도 있지만 근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굉장한 시각화를 시켜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도구 중에 한 개이고 저도 되게 선호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체 블록을 다 잡을게요. 혹시나 병합된 데이터가 있게 되면 우리 3번에 보면은 병합이 돼 있어요. 합계 같은 경우에 이런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거기는 빼고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그룹을 짓는다거나 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할 때 우리 병합된 셀 또는 통계가 되는 셀은 빼고 잡는다 생각하시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범위 있죠. 표범위는 전체 범위가 될 것이고요. 피벗 테이블 넣을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에 넣을 거냐면 H3셀에서 시작을 해라. H3이라고 하고 확인. 자, 그 다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보고서 필터. 이름을 보고서 필터로 하니까요. 자, 이름은 어디에 생겨요? H3에 생기는 게 아니고 H1셀에 생기죠. 보고서의 위치는 우리가 내가 지정한 위치에 하나 건너뛰고 위에 두 칸 위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계약기간을 행레이블, 그 다음에 점포명은 열레이블,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행레이블로 배치를 한 데이터는 같은 열에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행레이블로 제가 계약기간을 배치했잖아요. 그러면 이 행레이블 값은 전부 다 H란 열에 있죠. 행레이블로 배치가 된 데이터는 같은 열에 있게 되고요. 열레이블로 배치한 데이터는 같은 행에 있죠. 그렇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필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 뭐 행레이블에 들어간 데이터는 공통된 열에 같은 열에 있고 그 다음에 열레이블에 들어간 데이터는 같은 행에 있다. 그 말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말이에요. 행레이블에 계약기간이 있는데 이 계약기간 데이터들은 전부 다 H열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점포명은 열레이블이죠. 열레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같은 행, 사행이라는 공통된 행에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는 건데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값세는 계약 금액과 이자액의 평균. 계약 금액하고 이자액 이것의 평균인데요. 합계 아니고 세모 눌러가지고 값필드 설정해 가면 평균. 또 이자액도 값필드 설정해 가면 평균. 이렇게 하라는 필드명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열이죠. 그러니까 H열. 요 아래에 써 있는 이 값들은 열에 대한 총합계들이죠. 여기 지금 써 있는 요 아래에 제가 블록 잡은데 여기는 열 총합계예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맨 끝에 총합계가 또 있잖아요. 이 평균값. 이거에 대한 총합계는 행에 대한 총합계죠. 그래서 이쪽이 행총합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열총합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에 가서 보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위에서 아무데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고요. 이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제가 행총합계만 일단 빼볼게요. 행총합계 표시를 빼고 확인을 하면 어때요?
이쪽 끝에 있던 아까 총합계가 없어졌어요. 그죠? 행총합계는 아까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옵션에 가서 요약물 필터에 가서 이번에는 행은 켜놓고 열만 빼볼게요. 열 총합계를 빼면은 여기 밑에가 없어졌죠. 그죠? 이 열에 대한 총합계 나온 것들이 열 총합계예요. 요 위치를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피벗 탭을 캡처해 놓고 뭐 행 총합계를 뭐 선택을 안 했다. 열 총합계를 안 했다. 뭐 이런 거 어떤 말인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 총합계, 열 총합계를 다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값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그마 값이라는 것은 우리 열 레이블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이쪽 목록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열 레이블에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제가 안 만들었거든요. 얘는 뭐냐면 밑에 값 있잖아요. 시그마 값. 값에 값을 2개 이상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열 레이블에 붙어요. 자동으로. 이것은 이 값들을 열로 나열하겠다. 옆으로 나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값이 아래로 나와요. 그래서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위치 그 말은 여기에 그 옆으로 나와 있는 값이 나열된 형태를 이렇게 아래로 나열시켜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표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훨씬 보기가 편하죠. 시그마 값은 행 레이블로 위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그러면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표현될 때 행 레이블, 열 레이블 글자로 보이니까 이 필드를 보기가 조금 불편하죠. 이게 무슨 필드인지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걸로 레이아웃을 바꿔주면은 해당 필드명이 떠요. 그래서 좀 더 보기가 편하죠. 이게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하는 거고요. 감영역의 표시 형식은 감영역들이 이렇게 값이 다 있죠. 셀 서식의 사용자, 아니 숫자, 셀 서식의 숫자에서, 그럼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서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가가지고 첨단위 구분교 사용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확인, 다른 건 없고요. 이렇게 하시고 자, 샵샵샵이 나오는 것은 칸이 좁아서 나오는 거예요. 열 머리글을 조금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보이게끔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 피벗 스타일 보통 10 디자인이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여기서 그냥 10번 찾아갖고 보통 10번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창이 잘 안 보여서 떴네요. 보통의 10번 아까 똑같은 건가? 이거 옆에 거네요. 보통의 10번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피벗 테이블이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필기에서 뭐 어떻게 배치되는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내가 할 줄 알고 그걸 볼 줄 알아야 필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3번. 일단은 필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실습을 여러 번 좀 반복을 해보세요. 실습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일단은 그림 내 작업된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좀 봤을 때 필기를 봤을 때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잠깐 중지하고 화면 캡처해서 출석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10분 남아 출석 체크를 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이제 피벗 테이블 3번 보겠습니다. 피벗 3번에서 똑같이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뭐가 떠서 잠시만요. 다시 이렇게 합계열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빼고 블럭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이따가 그룹을 지을 건데요. 그룹화를 할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합계나 이런 통계 데이터는 빼고 본문만 잡습니다. 이렇게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로 하시고 표 범위는 전체 범위가 되고요. 피벗 테이블 넣을 위치는 새 워크시트와 기존 워크시트 이 두 개를 중에서 고르셔야 되죠. 자, 우리는 문제가 동일 시트에 A18, 그럼 기존 워크시트로 하고 A18셀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위치를 내가 기존 하겠다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새 워크시트 생겨요, 자동으로. 확인하시고. 자, 배치를 떼볼까요? 직위를 열 레이블로, 직위라는 필드를 열 레이블로 배치시키고, 근속기간은 행 레이블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라. 그리고 값에다가는 기본급과 상여금 두 개를 합계를 나타내라 그랬고요. 이 값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기본 합계가 나오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수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인 경우 합계이더라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자, 이렇게 했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18셀 선택했고요. 자, 보고서에 근속 기간은 그룹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1에서 5, 뭐 6에서 10 이렇게 그룹을 하라 했는데 첫 번째 그 그룹 지을 첫 번째 데이터 있죠. 4가 되겠죠.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들어갑니다. 그룹 들어가시면 그룹화에서 시작, 끝 단위가 나오는데요. 시작은 1이죠. 근속기간 1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은 1이고 끝은 우리 맨 마지막 숫자 보시면 돼요. 16에서 20까지로 마지막이 20이잖아요. 그래서 끝은 20으로 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5로 잡습니다. 5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확인.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그룹화가 되는데 혹시 합계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가 안 나오고 그룹이 비어있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삭제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는데요. 삭제하실 때는 블럭을 전체를 다 잡고 딜리트 키 하시면 삭제됩니다. 자, 그룹화 했고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또 셀 서식, 이 값에 대한 전체를 다 잡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숫자 범주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하겠습니다. 숫자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확인 이렇게 하시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자, 옵션에 가서요. 피벗 테이블 위에서 아무 데나 돼요. 마우스 오른쪽 옵션 여기 가가지고 행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총합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 셀은 별표로 표시되게 하라 그랬네요. 빈 셀은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빈 셀 표시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넣게 되면 비어있는 셀은 전부 다 별표로 다 표시가 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자, 디자인에 가서 하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필드명이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5분여밖에 안 남아서요. 분석 작업까지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공유는 잠깐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강좌 4번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강좌 4번, 4시간, 그러니까 40분씩 4번 있는데요. 그 4번 동안에 안 했던 조건부 서식하고 매크로 작업하고 차트 작업을 그때 좀 진행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를 필기 문제를요. 일단은 우리 수업했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 건데 그거를 좀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핵심 요약 정리도 올려드릴게요. 그 길벗에서 나온 그 요약집 있는데 그 PDF 파일로 제가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각 챕터별로 조금 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올려드리고요. 일단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고 다다음 주에요. 다음 주는 수업이 없고 20일 날 제가 오전 9시 30분에 이 내용을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건데요. 그 제가 올려드린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때 20분 정도 되거든요. 25분 뭐 전후로 해서 그걸 풀이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기가 풀었던 거랑 해설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피드백 질문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꼭 그때 아니더라도 채팅방 통해서 질문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어쨌든 남은 진도를 최대한 끝내드리는 걸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기출문제를 먼저 제가 또 요약집이랑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이런 거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더 들어오신 분 안 계시죠? 한 번만 다시 할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인데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보여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직접 따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막 20 몇 명으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남으신 것 같아요. 자격증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남으셔갖고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최대한 마무리까지 정해진 시간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채팅방 아니어도요, 개인톡 하셔도 되거든요. 개인톡 하셔서, 일단 뭐 모르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계속 저한테 연락하시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면 도움이 제가 최대한 되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료 제가 좀 이따가 오늘 공유를 좀 해드리고요. 이제는 저는 20일 날 영상 업로드 하는 걸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할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